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별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재 일단 275페이지에 하단 보시면 2번이라고 해서 12번 유형 영세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세금계산서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까지 받았다라고 했을 때 11번 유형을 쓴다고 했다라면 이번 시간부터 볼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0%의 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에 대한 그러한 유형을 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유형 입력에서 영세율은 두 가지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5페이지 하단 보시는 12번 영세라는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재 278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이라고 해서 16번 수출이라는 유형 보이시죠?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영세율은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재화가 수출 목적이어야 영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영세율이다라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런 영세율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국내 사업장까지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해서 최종적으로 건너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수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외국으로 직수출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 278페이지에 5번, 16번 수출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는 외국에 직접 수출할 때 그때 이제 쓰는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275페이지에 2번 영세라고 되어 있는 12번 유형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국내 사업자 간의 영세율 재화가 거래가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쓰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75페이지 12번 유형 영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국 신용장, 로컬 LC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또는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자, 여기가 중요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을 때 쓰는 유형입니다. 즉 내국 국내 사업자간끼리 영세율 재화를 거래를 하면 국내 사업자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영세율이 표시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직수출, 나중에 볼 직수출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일단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유형에 12번 영세를 입력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말 그대로 0의 세율이기 때문에 세액, 즉 부가세액이 0으로 표시가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배에 물건을 실었다라고 했을 때 수출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우리가 환율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환율을 어떤 환율을 써야 되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선적일 시점의 기준 환율로 우리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76페이지 10월 20일이고요. 수출업체인 월드무역의 로컬 LC에 따라,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내국 신용장이라고 했죠. 자, 2,000달러 기준 환율이 지금 달러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체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는 영세율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해야 된다.
자, 대금은 월드무역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유형 판단부터 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매입이냐 매출이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납품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 유형이 되겠고, 두 번째, 로컬 LC라고 했으니까 영세율이 적용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영세율 중에서도 로컬 LC에다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까지 교부를 했기 때문에 유형은 뭐다? 우리가 방금 봤던 12번 유형 영세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자, 날짜는 10월 20일이고 유형은 매출 유형 중에서도 12번 영세율이라고 12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품목은 우리가 제품이라고 쓸게요. 제품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자,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단가도 나와 있지 않고 바로 공급가액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공급가액은 우리가 환율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환율은 선적일 시점의 기준 환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2,000달러 곱하기 기준 환율이라고 해서 달러당 1,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선적일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달러 곱하기 1,00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은 공급가액이 200만 원이 되게 되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부가세를 패스하고 자동적으로 바로 코드로 가요. 왜 그러냐? 이게 영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0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부가세는 0원이라고 처리가 되고요. 자, 이 공급처면 코드에서 F2를 눌러서 월드무역이라고 걸어주시고 전자 맞고요. 분계는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혼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전자라고 여로 표시를 하자마자 중간쯤에 영세율 구분이라는 요 탭이 활성화가 돼요. 자, 여기서 바로 옆에 이 말풍선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 영세율이 왜 영세율이 적용이 됐냐라는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지금 우리는 로컬 LC, 즉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자, 코드 번호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요거를 안 하시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제 분계 유형으로 넘어오죠. 자, 분계는 3번 혼합으로 가시고, 자, 일단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왔죠. 200만 원. 자, 부가세는 보이지 않죠? 영세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어음이죠. 차변에 F2번 해서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 200만 원 이렇게 차변만 마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영세율에서 포인트는 뭐다? 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즉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12번 영세 매출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다? 전자를 입력하고 나서 영세율 구분을 3번으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세 유형을 본 김에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건 똑같지만 직접 수출하는 직수출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278페이지고요. 5번 보이시죠? 16번 유형 수출이고요. 자, 요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수출한 경우에 쓰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수출 면장, 즉 수출 신고서에 의한 매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수출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16번 직수출을 선택을 하고요. 수출 시 환율은 마찬가지로 선적일 시점의 기준 환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영세 유형과 똑같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세금 계산서, 즉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발행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16번 수출 유형이다라는 거고, 자, 11월 16일 거래를 보시면 미국에 소재한 아벤느의 전자 부품
직수출하였다. 직수출의 동그라미. 자, 선적일은 11월 16일. 자, 물품 대금은 8,000달러. 선적일 현재 기준 환율.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금액을 판단하는데 써야 되는 금액이죠.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11월 16일이고요. 유형은 방금 봤다시피 직수출이기 때문에 매출 중에서도 16번 수출 유형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된다. 자, 품목은 전자부품이라고 하셔도 되고 제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수량은 나와 있지 않고 단가도 나와 있지 않죠. 공급가액으로 바로 갈게요. 공급가액은 자, 일단 8,000달러에다가 선적일 기준 환율 달러당 1,000원을 곱하면 8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800만 원이 되고 마찬가지로 부가세는 없고요. 자, 공급처명 F1번 눌러서 아벤느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영세율 구분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영세 유형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셔서 이제 어떤 유형이냐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수출이라고 했죠. 직접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 번호 1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자, 별도로 문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엔터 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해볼게요. 혼합. 이라고 하면 지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 왔다라는 거는 맞는데 이제 차변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수출 같은 유형은 우리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면제 그리고 반드시 이 영세율 구분에 1번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11월 20일 분계. 자, 요거 마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자, 루이비의 전자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하여 직수출에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11월 20일에 선적을 완료하고 대금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받기로 했다. 즉 우리 외상매출금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선적일 기준 환율도 나와 있고 수출 신고일 기준 환율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한다? 선적일 기준 환율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입력했던 거랑 다 동일하고요. 자, 우리가 금액만 선택을 해야겠죠. 이 달러당 1,000원, 요게 이제 단가예요. 달러당 1,000원이라고 해서 개수당 달러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 5개는 수량이 되는 것이고 단가는 달러당 1,000원 곱하기 선적일 기준 환율 1,100원이라고 해서 단가가 자, 1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량 5개, 단가 110만 원 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것만 다른 점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러한 유형 두 가지를 봤죠? 영세, 그 다음에 수출, 이 두 가지 꼭 비교하셔서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세로 갈게요. 276페이지에 하단쯤 보시면 3번 유형, 13번 면세라고 되어 있죠. 자, 면세는 영세랑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영세는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율이 0%라도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이제 우리가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해야 되지만 면세는 아예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141페이지 보시면
어떤 것들이 면세가 되는지 이제 쭉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농산물이나 축산물, 그 다음에 뭐 의료 용역, 그다음 도서나 뭐 화환을 샀다, 즉 꽃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샀다라고 했을 때 면세가 적용이 되고, 이러한 면세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 계산서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자를 뺀 계산서를 발급하면 면세 유형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같이 한번 볼게요. 277페이지 보시면 10월 11일 분계가 나와 있죠. 자, 당사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실무 서적을 예빈에 40만 원에 현금 매출하면서,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계산서 동그라미. 즉, 우리가 이러한 실무 서적을 구입했는데 이 서적이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요거를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 계산서라는 걸 딱 보고 아, 이거 당연히 면세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서적만 보고도 아, 이거 면세 항목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지만, 이 계산서라는 단어만 봐도 아, 이게 면세 항목이구나 라고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일단 면세되는 항목을 판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서적을 예빈, 코드 번호가 나왔다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이 코드를 사용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40만 원에 현금 매출했대요. 그러면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10월 11일이고요. 유형은 방금 판단했다시피 자, 매출 중에서도 면세 매출이다 라고 해서 13번 면세 유형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품목은 서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수량, 단가는 없고요. 바로 공급가액 4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공급처명은 F2번 눌러서 예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두 개가 나오지만 문제에 코드 번호 116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6번 예빈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 전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 보시면 계산서 그 다음 괄호 안에 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즉 전자가 아니고 뭐다? 종이 계산서다. 그러면 전자에 자 부라고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번이 여고 0번이 부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0번 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죠. 분계는 자, 우리가 현금 매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 즉 우리가 1번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입금 전표가 하단에 생성이 되고, 자, 자동으로 분계된 걸 보면 404번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판매한 뭐다? 상품 매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 아니고 F2번을 눌러서 상품 매출로 계정 과목을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와서 판매했다 라고 했을 때는 상품이다 라는 거고요. 자, 금액 확인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세는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자, 계산서라는 키워드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건별 유형이고요. 자, 건별 유형은 우리가 정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책을 보시면 정규 증빙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4가지 정규 증빙이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나
또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규증빙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두 번째 방금 봤던 면세 항목에 대한 계산서, 세 번째 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 네 번째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4가지 중 하나를 받으면 이제 정규증빙이 정상적으로 받게 돼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요게 없이 증빙 없이 또는 이러한 정규증빙 외에 증빙을 받았다.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들 간이영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영수증으로 써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간이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수증이긴 한데 정규증빙이 아니죠. 즉 이렇게 정규증빙이 아닌 것을 받았거나 또는 아예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건별이라는 유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간주 공급인 경우에도 선택을 합니다. 즉 우리 공급 중에서도 간주 공급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뭐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 공급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증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도 건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증빙이 아니면 건별이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주의할 점은 이라고 나오죠.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라는 문구가 나오더라도 이 영수증이라는 얘기는 현금 영수증과 다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라는 말이 없는 이상 정규증빙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 영수증이다 라는 것이니까 일반 영수증은 정규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건별 유형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건별 유형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 말 그대로 세금이 제외된 순수한 물건가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 대가,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서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분계 보시면 10월 15일이죠. 컴퓨터 제품 1개를 개인 이민정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55만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부가세 제외 금액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고요. 단 영수증은 발행해 주었다. 자, 요 뜻이 뭐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즉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발행했다라는 뜻이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수증은 정규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건별 유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입력을 하게 되면 10월 15일 날이고요. 자, 매출 중에서도 정규증빙이 아니다. 그러면 건별 14번 무증빙이라고 설명에도 나와 있죠. 14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제품이라고 품목을 입력하고요. 수량은 1개인데 어차피 수량 단가를 뭐 1개는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공급가액으로 갈게요. 공급가액은 여러분들 공급가액 뜻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 원칙이지만 이 건별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칸에다가 부가세 포함, 즉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과 공급가액이 분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금 55만원,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다가 55만원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엔터를 침과 동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이 건별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칸에다가 공급 대가, 즉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냥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50만원 입력을 하면은 50만원에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40 얼마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수기로 다시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금액까지 입력이 되었다면, 자, 공급처명에서 F2번을 눌러서, 자, 개인 이민정이라고 했어요. 이민정.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지금 전자에서 바로 이제 분계로 넘어갔어요. 왜냐면 우리 건별이잖아요. 증빙이 없기 때문에 뭐 전자 여부 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분계 유형으로 넘어갔고, 분계 유형은 지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현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와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분기가 되었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엔터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별 어떤 게 특징인지 지금 아셨죠? 지금 건별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이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야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